이런 정보가 유출되었죠. 가장 얇은 아이폰 시리즈로 애플이 출시를 준비하고 있는 아이폰 17 에어 또는 슬림이라고 불리우고 있는 새로운 라인업의 관심사는 역시 두께입니다. 알려진 소식으로는 5에서 6.5mm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두께가 얇아지면서 생기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최근 디인포메이션에 따르면 애플이 내년 가을 출시 예정인 아이폰 17 에어에 물리적인 심트레이를 탑재하기 어려워 내장형 eSIM만을 사용하게 될 전망이라고 보도했는데요. 나아가 eSIM 전용 스마트폰 판매가 금지된 중국 판매가 감소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애플은 보안 강화를 위해서 현재 미국 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아이폰 14 시리즈부터는 오직 eSIM만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외 판매용 제품은 심트레이 공간을 제공해서 유심과 eSIM 모두 사용할 수 있는데요. 아이폰 17 슬림의 경우 두께가 얇아지다 보니 심트레이 공간이 문제가 되어서 해외 판매용 아이폰에도 탑재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애플이 심트레이를 없애는 방식을 선호하는 이유는 eSIM 방식의 유용성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eSIM 방식을 사용하게 되면 심트레이 공간을 더 큰 배터리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등 아이폰 설계상 유리한 점이 많아집니다. 거기에다 심트레이 관련 부품 생산이 필요 없어지기 때문에 생산 원가도 낮출 수 있고 아이폰에 불필요한 구멍을 없앨 수 있기 때문에 방수 방진 성능은 더욱 향상됩니다. 그리고 유심 방식의 탈옥 및 해킹 등을 구현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애플은 아이폰의 보안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점 때문에 애플은 맥세이프 무선 충전 보급 및 활용이 충분해질 수 있는 향후 5년 내에는 포트리스 방식의 아이폰 설계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점은 아시아 세일즈의 중심국인 중국의 경우 스마트폰의 유심 트레이 탑재가 필수입니다. 중국 통신사는 각 사용자들의 개인 신원을 확인할 수 없게 될 위험성 때문에 eSIM을 지원하지 않고 있고 모든 모바일 사용자에게 실명 등록을 필수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미국 아이폰 14 시리즈가 미국에서 처음으로 eSIM 전용으로 출시되었을 때 중국에서는 미국 내수용 아이폰에 심트레이 공간을 만들어주는 사설 서비스도 등장하였는데요. 예상외로 많은 미국 유저들이 이를 이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애플이 지난 2016년 아이폰 7을 공개하면서 우리의 용감한 결정이라는 말과 함께 3.5mm 이어폰 잭을 제거하였고 이와 함께 에어팟 출시로 인해서 무선 이어폰 시대로 전환되는 계기가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이번에도 아이폰 17 에어가 글로벌 시장에서도 eSIM 전용으로 출시된다면 스마트폰 산업과 통신 산업 전반에 걸쳐 새로운 변화를 주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이어폰 잭 제거와 달리 eSIM은 각국의 통신 정책과 규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서 애플에게는 상당히 큰 과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블룸버그에서는 애플이 준비하고 있는 아이폰 17 에어는 아이폰 미니와 플러스와 같은 운명을 겪게 될 것이라고 판매에 있어서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습니다. 애플이 아이폰 17 에어 시리즈를 에어팟과 같이 eSIM 보급의 선봉장으로 만들 수 있을지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아이폰 17 에어에 eSIM만을 지원해도 여전히 구매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가되는 소식도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스턴에서 루트9이었습니다.